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손톱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톱의 색깔을 드리는 관습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손톱에 도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찍이 당나라에서는 이 양귀비의 손톱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궁중 안에 많은 여성들이 유를 흉내 내 가지고 이 붉은색으로 손톱을 염색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떠나서라도요, 손톱 자체의 상태는 건강의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진단의 수단으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손톱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주는 소중한 부위이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손톱에 나타나는 모양이나 또 이제 색으로 질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손톱이 우리 몸의 건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손톱의 색깔뿐만 아니라 손톱의 모양이나 또 이제 무늬, 단단한 정도 등이 우리 몸의 어떤 불균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톱과 발톱은 피부의 연장으로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인 표피가 변해가지고 단단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데, 죽은 세포의 일종이긴 하지만 손톱은 하루에 약 0.1mm 그리고 한 달에 3에서 6mm 정도 자랍니다. 손톱, 발톱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톱이 딱딱하다고 해서 뼈처럼 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는 젤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손톱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보다는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손톱 건강에 좋은 단백질 음식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먹는 쇠고기, 우유, 달걀 등이 있죠. 그렇지만 질병 때문에 손톱에 문제가 된다면은 손톱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보다는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손톱은 광택이 나는 투명한 분홍색이면서 우리가 손톱을 눌렀을 때 한 3초 정도 만에 원래 색깔을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나 누를 때 심한 아픔을 느낀다면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손톱 뿌리에 하얀 그 반달무늬가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건강한 손톱이라고 봅니다.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여러 가지 다른 색으로 변하고 손톱의 모양도 달라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손톱의 모양과 건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손톱의 중앙이 푹 들어가 있는 스푼 모양으로 뒤집어진 것은 대개 철결핍성 빈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끝에 힘을 많이 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손톱이 얇고 끝이 휘어진 손톱은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또 경우에 따라서 손톱 아래에 하얀 초생달이 작은 경우 있죠. 손톱의 아래 초승달 모양의 하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톱의 성장이 좋을 때는 커지는 반면에 성장이 좋지 않을 때는 아주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즉, 이 손톱의 초승달 부분은 딱딱한 손톱이 되기 전 단계의 손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손톱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는 표시인 것이죠. 따라서 손톱의 초승달이 평소보다도 작아졌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우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손톱의 색에 따른 건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손톱이 하얀색인 경우, 그러니까 손톱을 눌렀을 때 하얗게 변한 색상이 원래 분홍빛으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빈혈이나 또 이제 호르몬 부족, 생리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손톱이 창백한 색깔을 띠는 경우,
빈혈이나 말초 혈관까지 순환이 잘 안 돼서 장애가 있을 때, 또 신장에 병이 있을 때 당뇨병 같은 것을 또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톱 빛깔에서 붉은 기운이 사라진 경우는 빈혈이나 말초혈관에 어떤 장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져 가지고 아예 하얗게 변색이 되었다면 만성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 좋지 않을 때 황달이 오게 되면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손톱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손톱이 청자색을 띠는 경우입니다. 심장병이나 폐 질환이 있다면 동맥 중에 산소가 결핍돼 가지고 이 손톱의 색깔이 창백하면서 청자색으로 변화하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청색증 상태라고 하는데,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을 때는 단순히 손톱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이 푸른색을 띠는 경우에는 말초 혈관 수축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말초 조직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레이노시 증후군일 경우에도 손가락 끝이 푸른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 끝이 굉장히 차고 또 찬물에 넣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이나 녹색인 손톱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톱의 흰 반점 같은 경우에는 손톱의 신생 세포들이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술을 과음하거나 우리 몸속에 아연이나 칼슘이 결핍돼도 이 같은 흰 반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톱이 검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어디에 특별하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까닭없이 손톱 색깔이 흑갈색이 되었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경우, 손톱에 생긴 무종균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손톱에 검은 선이 보이게 되면 곰팡이균에 감염됐거나 약물과 외상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손톱 밑 바닥에 거뭇거뭇한 얼룩이 있는 경우, 대개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손톱 밑 바닥에 거뭇거뭇한 얼룩이 생겼다면 치명적인 세포의 암의 일종인 흑색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크게 부풀고 손톱도 그것을 감싸면서 크고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곤봉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곤봉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증상은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장질환이나 만성 폐질환, 간경변 등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톱에 가로줄 무늬가 있는 경우, 손톱은 10일간에 약 1mm 정도 자라는데 일시적으로 성장이 중단되거나 느려지게 되면 손톱 아랫부분에 가로로 자국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갑횡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느다란 가는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큰 병이나 또 이제 외상, 질병이나 약물, 일시적인 영양 결핍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로 나타나는 줄은 손톱이 성장함에 따라서 차츰 손끝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질병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톱은 4개월마다 전부 교체되기 때문에 손톱의 중앙에 횡선이 있다면 2개월 전쯤에 어떤 질병이나 심각한 신체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손톱에 세로줄무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로주름은 누구한테 생길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께 더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동맥경화가 진행됐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로줄 모양이 울퉁불퉁한 형태를 띠게 되면 건선으로 인해서 손톱 뿌리가 건조해지면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선을 의심해 보는데, 건선 환자의 30% 정도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을 때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이제 활발해져 가지고요. 손톱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갈라지고 깨지기가 쉬워집니다. 또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아도 반짝거리고요. 또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도 생길 수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기능 저하일 때는 손톱이 윤택하지 않고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특징적입니다.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단백질인 젤라틴이 부족해져 가지고 손톱이 잘 부서지죠. 이럴 때는 달걀이나 우유, 쇠고기 같은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손톱 박리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손톱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증상을 말하는데, 설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잘 생기고 매니큐어나 합성세제에 의한 자극으로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손톱이 건조하고 잘 부서지는 것은 지방이나 철분, 단백질 결핍의 그 원인이 있고, 또 손톱이 얇아가지고 잘 쪼개지고 그곳에 함몰된 작은 자리가 나 있는 것은 칼슘이나 단백질 등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손톱과 매니큐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매니큐어를 오래 바르다 보면은 손톱이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매니큐어를 장시간 바른 후에 벗겨보면은 손톱 색깔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손톱이 염색된 것으로 특별한 질환을 의심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손톱은 딱딱하다고 해서 뼈처럼 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젤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손톱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보다도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손톱 건강에 좋은 단백질 음식으로는 쇠고기, 우유, 달걀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톱에서 몸의 질환이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된다면 손톱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손톱으로 건강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